2026년 1월, 야, 코스피가 정말 불을 뿜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뜨거운 시점에 한 개인 투자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자료를 좀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건 단순히 이 종목 오릅니다, 뭐 이런 예측이 아니고요. 그 투자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자료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분은 종목 추천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상식을 좀 뒤엎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데요? 바로 승률 100%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승률에 대한 집착이 당신을 망하게 한다. 이 주장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매매 기법 따라 하기가 아니죠. 왜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결국 계좌가 0점 수렴, 그러니까 소위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원칙으로 그걸 피해가는지, 그 근본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그 직설적인 합법에서 저희가 핵심만 한번 제대로 뽑아내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바로 손익비를 중심으로 그 투자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정말 강하게 거의 뭐 경고에 가깝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실패하는가? 사실 저도 예전에 이건 무조건 오른다, 딱 확신했던 종목에 크게 투자했다가 마음고생 엄청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이 몰빵의 위험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 경고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으로 딱 두 가지만 꼽아요. 말씀하신 몰빵 투자,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용, 미수,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쓰는 매매. 이게 왜 100% 실패로 가는지에 대한 논리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손절할 필요 없는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랬고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런 종목은 세상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게 삼성전자든 엔비디아든 내 기준에서 마이너스 30%가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내야 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거기서 이 사람의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승률 80%, 90%를 추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맞다. 이 확신이 드는 순간 사람은 이성의 끈을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몰빵하게 되죠. 결국 단 한 번의 예측 실패가 그 이전에 9번 성공을 전부 집어삼키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작은 돈으로 9번에 이겨봤자 마지막 10번째에 큰 돈으로 한 번 지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카지노의 대수의 법칙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카지노는 승률 51%만 확보하면 무한히 반복했을 때 돈을 벌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그 법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9번은 100만 원씩 벌다가 딱 한 번, 이건 확실해 하면서 1억을 걸고 거기서 실패하는 거죠. 결국 심리 통제에 실패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모두가 승률을 높이려고 온갖 기법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 게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이건 뭐 완전히 판을 뒤집는 접근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높은 승률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해요. 대신에 주식시장을 아주 냉정하게 확률 50대 50의 동전 던지기, 즉 홀짝 게임으로 보라고 제안하죠. 아, 여기서부터 그의 시스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동전 던지기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잃는 게임을 설계했다고 쳐보죠. 네네. 승률은 정확히 50%인데 이 게임을 100번, 100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게 그가 말하는 손익비의 정수입니다. 이길 때 얻는 수익, 즉 익절의 크기가 질 때 감소하는 손실, 손절의 크기보다 월등히 큰 자리, 거기서만 게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승률은 50%면 충분하다. 네,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사실 10번 중에 5번은 내가 틀린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맞히고 싶어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유튜버는 기술적 분석을 말하기 전에 투자를 지식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재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확률 게임으로. 그러니까요.
내 승률이 80%인데 설마 이번에 틀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손절 타이밍 놓치고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실제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특정 기준선, 그분은 기준봉이라고 부르던데 이 기준선을 지지할 확률 50%, 이탈할 확률 50%인 자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때 지지에 성공하면 위로 20%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 실패하면 아래로 마이너스 5% 지점에서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아, 이기면 20%를 먹고 지면 5%만 잃는 게임. 이걸 반복하면 설령 승률이 50%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래를 절대 몰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중 3천만 원 정도로만 이 시스템을 꾸준히 동일한 금액으로 100번, 200번 기계적으로 반복하라고 조언해요. 그럼 나머지 7천만 원은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예비자금, 즉 내가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해도 버틸 수 있는 일종의 멘탈 관리용 자금으로 두는 거죠. 잠시만요. 근데 확률이 50%면 마이너스 5% 손절을 10번 연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렇게 되면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금 관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1억 중에 300만 원씩 10번 연속 손절해도 총 손실은 150만 원, 전체 자금의 1.5%에 불과하거든요. 아, 하지만 1억을 몰빵했다가 마이너스 5% 맞으면 단번에 500만 원 손실이죠. 그는 이런 작은 손실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시스템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은 참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칼날 같은 실제 시장에서도 통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유튜버가 방송에서 실제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방송 당시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급등한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는 이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대차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자기가 미리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면서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신고가 영역이라 위에는 매물대가 없으니 추가 상승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성공적인 예측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가치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실패 사례요? 네, 바로 다음에 언급한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장면 저도 기억나요.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내렸죠. 네, 보통 다른 전문가 같으면 아,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오릅니다. 이럴 법도 한데 그는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이너스 2% 수준에서 그냥 자르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건 우리 시나리오가 틀린 겁니다. 다른 게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와, 실패를 인정하고 작은 손실로 바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직접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손절 장면이야말로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뭐랄까 역설적인 순간이네요. 수익 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손실을 끊어내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목 분석에서도 이런 관점은 똑같이 나타나요. 당시 뜨거웠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나 삼성 SDI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 소파동은 돌파했지만 중파동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 파동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추세선 같은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가 설명하는 소파동은 며칠에서 몇 주간의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작은 언덕 하나 넘은 정도로 비유할 수 있고요. 네. 중파동은 몇 달에 걸친 더 큰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작은 언덕 하나 넘었다고 바로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더 큰 추세가 돌아선 건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서두르지 않는군요. 네, 서두르지 않고 확률적으로 가장 유리한 자리, 즉 손익비가 극대화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찾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나요? 네, 오토엔이라는 종목에서 자신만의 매매 시스템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슈팅선이랑 수박 지표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의 지표를 쓰는데요. 슈팅선의 수박 지표요.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그가 설명하기로는 슈팅선은 특정 기간의 고점들을 연결한 일종의 저항선 개념이에요. 이 선이 보통 주가 상승을 억누르면데 만약 주가가 이 선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슈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슈팅선이군요. 그럼 수박 지표는요? 이건 정말 감이 안 오는데요. 수박 지표는 거래량이 거의 바닥까지 줄면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바닥을 다질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해요. 잘 익은 수박 통 두드리면 속이 꽉 찬 소리 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에너지가 응축돼서 위로 퉁 튀어오를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의 시스템은 이 하얀색 슈팅선 아래에서 수박 지표가 떴을 때 분할로 사모았다가 슈팅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도하는 전형적인 손익비 좋은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 대신에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시스템을 만든 거군요. 머큐리라는 종목 분석도 인상 깊었어요. 파동 에너지를 분석해서 목표가를 25% 부근으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건 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거래량인가요? 아니면 주가 변동폭인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파동 에너지는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를 때 동반된 거래량의 크기와 상승 각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보여요. 아, 예를 들어 약한 거래량으로 완만하게 10% 오른 파동보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파르게 10% 오른 파동이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는 이 에너지를 분석해서 이번 파동의 힘이라면 대략 25% 상승 지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그 부근에 도달하자마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순히 감이 아니라 나름의 데이터 분석으로 목표가를 정하고 또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파는 것까지가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투자를 미래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시스템적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냉정하게 전제하고 상승했을 때 얻을 이익이 하락했을 때 볼 손실보다 월등히 큰 게임에만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을 감정 없이 기계처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까 정말 핵심은 백발백중의 신기가 아니었네요. 오히려 나는 절반은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통계적으로 유리한 시스템. 이걸 만들고 기계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승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 번의 큰 성공이 여러 번의 작은 실패를 다 만회하고도 남는 손익비 중심의 접근법.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는 결국 주식 투자는 90%가 심리 싸움이고 몰빵이나 성급한 추격 매수 같은 인간의 본능적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성공 확률이 50%라고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내가 틀렸을 때 미련 없이 손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튜버는 매번 이기려는 시도 대신에 장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의 룰 자체를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건 비단 주식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에서 완벽한 성공률을 추구하느라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성공을 위해 여러 번의 작은 실패를 기꺼이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손익비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